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간목입니다. 기유, 정축, 간목이 무진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어, 일지도 토입니다. 토인데 이제 토다 해서 네.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고요. 기토사령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월은 2분 2지로 나누어서 간명을 하면 이제 춘절로 간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춘절에 태어나면 필요한 수와 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목이 춘절에 태어나면 신금이라는 수원이 있어서 신금이 계수를 이렇게 생해서 그리고 병화와 더불어 간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 계수와 병화가 간목을 기르는 것을 기토와 축토가 중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유축이 합국을 하죠. 그러면 유축이 합을 하면은 축중에 계수를 신금이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에도 계수가 있고 또 진중에도 계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병화는 없어요. 병화는 없지만 이 사주는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행을 하면 온난한 기온에 그런 온난한 기운인 병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주 자체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진로 적성을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화는 없지만 온난한 기운이 와서 이 온난한 기운에 의해서 목을 기르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서 자기의 진로 적성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자기의 진정한 진로 적성이다. 온난한 기운이 흘러서 온난한 기운이 운에서 흘러서 오면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적성을 정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축중의 계수는 간목에게는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인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진중의 계수는 이 간목을 을목까지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목에서 을목이 나와서 간목에서 가지 을목이 나와서 을목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이 간목이 사회적인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주를 보시면 을목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목인데 간목에게 충분한 개수가 없어요. 충분한 개수가 없으면 을목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다시 간목이 충분한 개수가 없다면 을목이 나오지 않는다. 을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오행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간목에게 충분한 개수가 없으면 을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갑과 을이 서로 음양의 배우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간목은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이 짝을 이루어야 하는데 을목이 생기지 않으므로 개수가 충분치 않아 을목이 생기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아직 미혼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병화가 없고 춘화절에 온난한 기운으로 목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기 적성이라기보다 환경에 의해서 직업을 자기의 적성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춘절의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춘절의 간목에 정화인화는 이제 상관 생제다 이런데 특수직에 종사합니다. 뭐 특수직, 별정직, 군인, 뭐 경찰 또는 의학 분야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간목 병화, 춘절의 간목 병화의 상생보다는 고통이 따르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합니다. 간목정화, 춘절의 간목정화는 그렇습니다. 또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인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중에 신금을 재련한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작은 기술이 있어요. 이 간목이 정화를 인화해서 유중의 신금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간목이 상관을 생하여 정관을
파기해서 정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관의 임무를 가지기 어렵고 임무 자체는 힘겨운 편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관의 임무가 아닌 별정직, 정관이면 이제 행정 임무잖아요. 행정 임무가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육신으로는 상관이 견관하여 정관을 파괴한 것이다. 그래서 임무는 편관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정관이라는 것이 파괴되어서 남편이 없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격이 지금 이분은 축중의 기토사령에 태어났습니다. 기토사령에 태어났는데요. 기토사령에 태어나고 또 축중의 기토가 천간에 투관하고 또한 무토도 투관하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이제 축중에 이렇게 유축이 삼합을 이루면 축월생은 먼저 사유축 삼합이 용사하면 신금으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정관격이라고 해도 되고 또 체가 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축중에 기토가 투관하였으니 정제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여기도 토이니까 토가 이 사주 자체에 5개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중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다신약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다시요. 축월이 유축으로 삼합으로 용사하니 신금을 격으로 잡아 정관격 제다신약으로 감명해도 되고 축월에 토다하고 기토가 투관하여 정제격으로 감명을 해도 됩니다. 또한 이 사주는 토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러니 편중사주로 제다신약으로 간명해도 됩니다. 이렇게 토가 이제 5개나 있어서 제다신약한 이렇게 토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제다신약 사주는 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간명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주의 제다신약은 제다신약은 용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비겁이 있는지, 인성을 용하는지, 아니면 관사를 용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관사를 용하는 사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다신약이 정관으로 재생관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관사를 이용해서 재생관하면 고소에 늘 말하는 미관, 말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관, 말직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급수가 낮다라는 뜻도 있고요. 미관, 말직이니까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고 힘겨운 그런 공무원 사주다, 공직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관격, 재생관, 신약, 제다신약으로 해도 되고 정제격, 제다신약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든 재생관이니 미관, 말직,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임상병리사이세요, 직업이.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작은 병원을 이제 좀 옮겨 다니면서 임상병리사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하지 않고 미혼이고 또 이렇게 삶이 제다신약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분이 40세가 넘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여 공무원 보건소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작은 개인 병원을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40이 넘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조금 고려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격은 정제격으로 보아도 정관격, 제다신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부를 보시면 원래 이제 업부에서는 강한 강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강자가 무엇을 약하게 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억을 찾고 억이 없으면 그것을
약한 것을 부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균형상 유금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정화 상관이 강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강하여 유중의 신금 정관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정화를 견제하는 글자가 있어야 경쟁력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경신은 계수입니다. 계수 정인인데요. 천간에 드러난 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드러난 정화를 견제하려면 정확하게 천간에 계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계수 정인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천간에 어경신이 없으면 경쟁력이 크지 않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잖아요. 그럼 사업에 나가서 크게 이기지 못한다. 이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계수가 없으면은 어경신이 없으면은 무슨 일이든 여러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큰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운에서 와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개가 오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거든요. 그리고 이 어경신이 없으면 크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임상병리사로 작은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여기 이모대운 그것도 계사년에 어경신이 왔을 때 공무원 시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어경이 계수이고 계수가 왔을 때 그 세운에서도 자기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대운 계사년에 공무원, 보건직, 별정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용신은 뭐냐면요. 부용신은 유금을 생해줘야 되니까 토예요. 근데 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토가 많아서 토생금을 잘 해서 부용신이 잘 부용신이 잘 작용을 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토가 많은데 원래는 토생금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생토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토생금 자체가 재생관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직장에 충성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는 정도의 재생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 안 하겠다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다신약은 이제 재생관, 제다신약, 재생관, 제다신약, 재생살은 남편의 덕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다신약 여자는 고서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따라하고 제다신약 여자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집안을 책임지고 오히려 남편을 보살피고 그래서 집안의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어서 이 많은 재성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 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이제 치우쳐서 편중되어 있는 제다신약 재생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공직에 미관말직 공무원을 하는 것도 이분의 그 직업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목의 사주를 감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